내 피를 써요. 내가 아빠니까. 병원 복도에서 절망에 빠진 서연을 뒤로하고 강우가 망설임 없이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4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휠체어에 앉은 4살 민지,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재벌 회장 강우. 하지만 이 감격적인 재회 뒤에는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무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강우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서울 시내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HN그룹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로비는 평소 같으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겠지만 지금은 차가운 냉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휠체어를 밀며 보안요원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지는 겨우 4살 된 아이였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에는 털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 면접 시간은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보안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몇 분만이라도요. 저희 딸이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일자리가 정말 절실합니다. 규정이 규정입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또 다른 보안요원이 팔짱을 끼며 막아섰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땡하는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에서는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HN그룹의 회장 강우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강우가 보안 요원들 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야? 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 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진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었습니다. 서연도 강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우 씨, 너. 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과 직원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우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있어서. 간병사를 부르겠다. 강우가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즉시 구해라. 네, 회장님.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분 안에 올라와.
강우가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올라가야 해. 여기 계신 분이 민지랑 같이 있어줄 거야.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금방 내려올게. 서연이 민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간병사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과연 강우가 어떤 말을 할까요? 4년 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연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모릅니다. 35층에 있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우가 책상에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앉아. 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어디 있었어?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냥? 강우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는 그냥이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강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4년 동안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 씨는 약혼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강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포기한다고 했어? 하지만 아래 있던 아이는 누구야? 강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 아이야?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강우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혼했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예요. 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혼이라고? 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거야?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강우가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아. 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실 인턴으로 들어와. 3개월 수습이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야. 알겠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우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나요? 당장 인사팀에 가서 절차를 밟아.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강우 씨, 뭐야? 정말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서연이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었을까요? 강우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서연이 HN그룹 비서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오래된 것이었고 구두도 닳아서 뒤꿈치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시군요. 비서실 과장인 김미경이 서연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김미경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다던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냥 면접을 봤는데 운이 좋았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김미경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일부터 시작하시죠. 이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 주세요. 김미경이 서연 앞에 높게 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안 해요. 신입은 이 정도는 해야죠. 김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던데 뭔가 수상해. 봐봐, 옷차림 좀. 우리 회사 수준에 안 맞지 않아?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견뎌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서연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민지와 나눠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거 먼저 먹어. 서연이 김밥을 민지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우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다가 서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도시락을 모두 아이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강우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오후에 강우가 비서실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어디 있어? 회장님, 서류 정리 중입니다. 김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자리로 갔습니다. 서연은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오늘 안에 해야 하는 거야? 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가 김미경을 불렀습니다. 과장, 잠깐 이리 와. 김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신입한테 이렇게 많은 일을 주는 게 맞아? 강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가. 아직 다 못 끝냈는데. 서연이 말하려다 강우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왔어. 서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서연이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와 자신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민지가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월급 가부를 신청하러 강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지의 치료비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강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50만 원만. 민지 치료비가 급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규정상 가불은 안 돼. 제발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회사에 끌어들이지 마. 강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강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늦게 강우는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비서실로 갔습니다. 서연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줬습니다. 4년 전 연인이었던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강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민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HN그룹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최상무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상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채용하신 서연이라는 여자 말입니다. 최상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와 회장님의 과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한 이사가 궁금해했습니다. 4년 전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최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최상무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강우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죠. 최상무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강우는 은밀히 민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민지의 진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혈액형이 RH-AB형이라고? 강우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RH-AB형은 국내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우 자신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민지 출생일이 언제지? 강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시기와 민지의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내 아이인가?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들이닥쳐서 서연의 자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회사 보안 점검입니다. 가방과 사물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제 사적인 물건을? 서연이 항의했습니다. 임원진의 지시입니다. 보안팀장이 서연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방에서 민지의 진료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지, 처방전, 진단서 등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애 진료 기록 같은데? 서연이 급하게 서류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원이 막았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만지지 마세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뭔 소란이야? 회장님, 보안 점검 중입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강우가 바닥에 ht어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검사지에 멈췄습니다. 혈액형 RH-A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강우가 보안팀원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떨고 있는 서연을 감쌌습니다. 4년 만에 그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은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우가 직접 서류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 혈액형 검사지가 강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명 김민지 혈액형 RH-AB형. 강우가 서연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우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말했잖아요. 제 아이라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진짜 누구 아이냐고. 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강우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서류를 낚아채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강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강우가 소리쳤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강우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즉시 내 사무실로 와. 네, 회장님. 사무실에서 강우가 지시했습니다. 김민지라는 아이와 나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유전자 검사든 뭐든 당장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극비로 해.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상무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최상무가 신복인 이 과장을 불렀습니다. 강우가 저 여자와 아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최상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들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 제거요? 이 과장이 놀랐습니다. 강우가 진실을 알기 전에 말이야. 최상무가 위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지가 서연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강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강우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우는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정확한 날짜와 민지의 출생일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아빠다. 강우가 확신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서연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요? 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강우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강우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서를 가져와. 강우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강우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가 뒤섞였습니다. 내 딸이야. 민지가 내 딸이라고.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의 딸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원장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떤 상태야? 급성 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RH-AB형 혈액이 부족해서. 원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강우가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 병원에 도착한 강우는 복도에서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민지를 살려주세요. 서연이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RH-AB형 혈액을 구하지 못하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제발 방법을 찾아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내 피를 써요.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우 씨? 어떻게 여기에? 내가 같은 혈액형이야. 내 피를 써요. 강우가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빠니까. 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우가 망설임 없이 수혈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빨리 해. 강우가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바늘이 강우의 팔에 꽂혔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통해 흘러나갔습니다. 그 피가 수술실의 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강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피가 내 딸을 살리고 있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분 후 수혈이 끝났습니다. 강우가 수혈실에서 나오자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때? 강우가 물었습니다. 수술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을 넘겼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우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걸 봐. 강우가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왜 숨겼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내 딸이라는 걸 숨겼냐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4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강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너는 약혼했잖아.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잖아.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이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너의 앞길을.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나한테 그런 선택권도 안 줬어? 서연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4년간 숨겨온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이 놀란 눈으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우 씨,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내가 지킬 거야. 민지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시설에 24시간 간병 서비스까지 갖춰진 병실이었습니다. 서연이 낡은 단칸방에서 벗어나 이런 환경에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삶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제 괜찮아. 서연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안녕. 강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강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나는 엄마 친구야. 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인형 민지 줄 거야? 민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민지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강우가 인형을 건넸습니다. 민지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딸과 처음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강우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힘든 일 감당하지 마. 하지만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민지 치료비는 물론이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까요? 하지만 최상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우와 서연 그리고 민지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최상무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군.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우가 저 여자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내 입지는 끝이야. 최상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비리가 들통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 무슨 계획이 있으시나요? 이 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지. 최상무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짧은 외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정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서연이 의사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하루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우가 기뻐했습니다. 민지야, 어디 가고 싶어? 민지가 생각해 봤습니다. 공원에 가고 싶어요. 오리들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공원으로 가자. 강우가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엄마. 아저씨가 밀어주시니까 안 힘들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교의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오리들이 많아요. 민지가 연못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강우가 오리 먹이를 사왔습니다. 민지야, 이걸로 오리들한테 줘봐. 민지가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강우가 뒤에서 받쳐줬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제 다리로 몇 걸음 걸었습니다. 엄마 봐요. 저 걸을 수 있어요.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하다. 강우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강우의 목을 감쌌습니다. 아저씨, 따뜻해요. 강우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년간 놓친 소중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민지야, 천천히 먹어. 서연이 민지 입에 김밥을 넣어줬습니다. 강우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민지가 잠시 잠들었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강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돌아갈 수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강우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강우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하려던 말이야. 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강우 씨, 갑자기 이런.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4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강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부담? 민지는 내 딸이야. 내 가족이고.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저씨 뭐해요? 민지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아저씨가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민지가 괜찮다면. 강우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착하니까. 강우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강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였습니다. 2주 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우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과 약혼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생기셨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습니까? 강우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정말로. 회의가 끝난 후 강우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2주 후면 우리가 공식적인 가족이 돼.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상관없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예쁜 드레스 입고 갈 거예요. 강우가 웃었습니다. 그럼 민지한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를 사줄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행복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상무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를 써야겠어. 최상무가 음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강우의 가족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까요?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 하루 전이었습니다. 최상무가 은밀한 장소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최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간병사복도 준비했고요. 최상무가 확인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다음에는 최상무가 계속 물었습니다. 도시 외곽 폐건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남자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최상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오전 정확히 10시에 실행해. 돈은 언제 받습니까? 여자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최상무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우가 회장실에서 서연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강우가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지는 병실에서 잘 기다리고 있겠죠?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간병사가 잘 돌봐줄 거야. 걱정 마.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민지가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프릴이 달린 예쁜 드레스였습니다. 민지 공주 정말 예쁘다. 간병사가 민지를 칭찬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양. 저는 새로 온 간호사예요. 여자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간병사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아닌데요? 아, 급하게 바뀐 스케줄이에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가짜 간호사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간병사가 말하려 했습니다. 바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짜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간병사가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민지와 가짜 간호사만 남았습니다. 민지 양, 아빠가 부르신대요. 가짜 간호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가요? 정말이에요? 민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여자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 만날 건데요? 민지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민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민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보던 간호사들과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상해요. 아빠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민지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자가 민지를 달랬습니다. 휠체어가 병실을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후문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올려.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여기가 어디예요? 민지가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여자가 민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지가 창문으로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강우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됐지? 강우가 비서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주주총회를 포기하고 즉시 회사를 떠나라.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죽는다. 1시간 안에 결정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묶여있는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강우가 서연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자. 강우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갔다 올게요. 발표는 예정대로 하세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우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지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디 갔어요? 서연이 간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간호사와 함께 나갔는데요. 간병사가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간호사?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누구예요? 새로운 간호사는 없는데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가 납치됐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장에서는 강우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너무 오래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발표 시간입니다. 비서가 알려줬습니다. 그때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지양이 사라졌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정체불명의 간호사와 함께 나간 것 같습니다. 원장이 보고했습니다. 강우가 주주총회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HN그룹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강우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민지를 납치한 걸까요? 서연과 강우는 민지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최상무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협박 문자가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지는 어디 있어? 강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 씨, 민지가
민지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서연이 휴대폰을 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협박 문자와 묶인 민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 개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민지를 죽인다고 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강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협박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강우 회장인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내 딸 어디 있어?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라. 도시 외곽 폐건물 지역이다. 남자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강우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오면 알게 될 거다. 30분 안에 와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우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내 위치를 추적해. 도시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네, 회장님.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도 준비시켜. 은밀하게. 강우가 추가 지시했습니다. 서연이 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위험해.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에요. 혼자 둘 수 없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 말을 절대 따라야 해. 강우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30분 후 도시 외곽 폐건물 앞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특수부대는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서연이 건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건물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5층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최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의자에 묶인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서연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상무, 너였구나. 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렇다. 네가 이 회사를 망치게 둘 순 없어. 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뭘 원해? 강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직 사퇴와 지분 양도각서에 서명해. 최상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민지를 놓아줄 거야? 강우가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아이와 원수는 아니니까. 최상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우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하려 했습니다. 강우 씨, 안 돼. 서연이 말렸습니다. 민지가 더 중요해. 강우가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최상무가 서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이 옥상 난간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서연아. 강우가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강우가 최상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야수 같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강우가 최상무의 목을 잡았습니다. 최상무가 칼로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가 더 빨랐습니다. 최상무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최상무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특수부대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꼼짝하지 마. 특수부대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최상무의 부하들이 제압당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최상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네가 이 회사를 감정적으로 운영해서 망치게 둘 순 없다. 강우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최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횡령과 살인 교사를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최상무가 당황했습니다. 네가 비리를 저지를 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강우가 급하게 민지를 풀어줬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아빠, 무서웠어요. 민지가 강우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강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서연도 다가왔습니다.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모든 게 끝났어. 강우가 서연과 민지를 함께 안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HN그룹 강우 회장 가족 구하기 위해 목숨 걸어 최상무 전 상무 횡령과 살인 교사로 구속. HN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강우의 회장직 연임을 승인했습니다. 회장님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히려 투명 경영에 대한 신뢰로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강우를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강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도 이런 신념으로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우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강우가 서연과 민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게. 우리도 아빠를 믿을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입니다. 과연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까요? 세 사람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건으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완전히 성공했어요. 주치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서로 꼭 안았습니다. 1년간의 긴 치료가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정말요? 민지가 완전히 나은 거예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이에요. 이제는 일반 아이들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병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예쁘게 단발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병원 안 와도 돼요? 민지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강우가 민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가 깔깔 웃었습니다. 휠체어는 이미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서연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HN그룹의 공식적인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지가 꽃을 뿌리며 축하해줬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재단 회의 어떻게 됐어? 강우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소아암 환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지원할 환자가 20명이나 돼요. 서연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충분히 준비됐지? 강우가 확인했습니다. 네, 덕분에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강우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차가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회장님, 육아휴직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지. 가족이 우선이야. 강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강우, 서연, 민지 가족이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HN그룹 로비가 아닌 따뜻한 야외에서였습니다. 와, 벚꽃이 정말 예쁘다. 민지가 꽃잎을 받으며 좋아했습니다. 민지야, 연 날려볼까? 강우가 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민지가 연주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연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엄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서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아? 재벌 회장이 이런 평범한 생활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삶이지.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연을 높이 날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빠, 엄마, 같이 사진 찍어요. 민지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지 방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야, 이 그림 새로 그렸구나. 서연이 벽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빠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완전해졌거든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강우가 민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요. 민지가 강우의 목을 감쌌습니다. 밤하늘 아래 민지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강우와 서연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년 전 놓친 시간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은 정말 괜찮을까? 서연이 걱정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문화가 생겼거든. 강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우는 회사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자녀들의 의료비 지원 확대였습니다.
가족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강우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우의 변화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우는 민지의 학교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학교 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민지, 오늘 학교 재미있었어? 강우가 민지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아빠 자랑이라고 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 강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잖아요. 아픈 아이들 도와주신다고.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우가 가슴 뿌듯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민지 아빠가 왔어. 서연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랑 숙제 같이 할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앨범을 정리하던 서연이 옛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4년 전 강우와의 풋풋한 연애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리고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사진들 봐. 서연이 강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참 어렸네. 강우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강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폭우 속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던 서연이었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우 역시 차가운 기업인에서 따뜻한 아빠로 변화했고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서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 정말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서연의 모습에서는 진정한 성숙함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